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잡부동산 정남진입니다. 오늘은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제10강 우리가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의 태생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재개발, 재건축의 태생은 정비기본계획이다. 아파트를 알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알아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알려면 정비기본계획을 알아야 한다. 정비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과하지 않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데 우리 부산은 2011년 수립된 2020 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0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후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19년 12월에 수립 고시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2005년과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시행해왔고 2012년 도시 재정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 중단되는 구역에 대한 해제 방안과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정비기본계획에서 탈피하여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정비, 보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15년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시범생활권 계획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시범구역이 사하구 괴정 5구역이다.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노후, 불량한 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부족한 주택의 양적 공급에 기하였으나 대규모 전면 철거형 사업에 치우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은 부산광역시의 지형적,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고지대 및 산복도로 일대에도 고층, 고밀 개발을 초래하는 등 주변 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 경기의 침체와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등의 요인으로 재정비 촉진지구가 일부 해제되고 주민의사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 경제적 재생 활성화가 추진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의 방향 또한 장래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권을 고려한 주거지의 종합적 정비, 보전 및 관리 방향 수립이 요구되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하위계획이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해당한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정비효과를 제고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현황 및 장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부문별 기본 방향 제시를 통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 동호,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 즉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기본 원칙이 되며 정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따라서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예정구역과 생활권계획을 통해 신규로 지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정비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2030 정비기본계획 시행 전에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구역은 종전 기본계획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권 계획이란 부산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주거지 관리 계획에서 주거 생활권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주거 생활권의 주거지 관리 방향과 정비 사업의 주택 수급 계획 등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계획, 밀도 계획, 교통 계획, 정비 기반 시설 계획 등 주거지 관리와 정비 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한다. 이는 정비 예정 구역 중심의 점적 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주거지 전체에 대한 생활권 단위 체계로 전환하여 종합적, 광역적인 도시 관리를 유도하고 신규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생략하고 주민 의지에 따라 자율적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반복한다. 주민 의지에 따라 자율적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정비 사업 추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비 유형과 보다 합리적, 효율적인 도시 정비를 가능하게 만든다.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체계인 3개 대생활권과 15개 중생활권을 반영하고 중생활권 하위의 주거생활권을 구분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권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주거지 관리 방향을 도출하며 주거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주거지 관리 방향과 함께 생활권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생활가로의 정비, 특성관리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부산광역시의 지역 특성과 계획 방향이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인 고층, 고밀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를 위한 적정 밀도 관리를 도모하고 유형별 정비 사업이 용도 지역에 따라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의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밀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정비구역 지정과 토지 이용 계획 및 도로, 공원 등 정비 기반 시설의 비합리적 계획 수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경계 설정 기준과 정비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생활권 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반복한다. 신규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경계 설정의 적정성 등 정비구역 지정의 타당성과 주민의 추진 의사를 검증하게 된다. 우리 부산은 도시정비 사업구역이 정말 많다.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 예정지라 하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다.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지침이 되는 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이러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이렇게나 많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인 곳들 모두가 단기간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일까? 서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도 그동안 대규모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지향해온 터라 신규 지정된 재개발 예정구역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없었다. 따라서 미래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명 빠르게 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를 지정할 수는 없고 가장 먼저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접수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것이며 해를 더할수록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에서부터 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를 방증하듯 2022년 연말이면 새로운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위한 구역 지정 등이 새로운 가이드라인 수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것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무분별한 구역 경계 수립을 방지하고 기존 지역 및 연적 대상지 간의 기반시설 확보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기준의 마련과 종교시설 등의 민원 등에 따른 정비구역 경계가 임의로 조정 신청되어 미개발 잔여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된 기존 지역과의 도로망, 보행 통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보행의 흐름을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로의 지정,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폐도하는 도로와 개설하는 도로의 기준과 비율을 마련하는 등 이면도로 안쪽의 구역 설정에 따른 진입도로만
일부 확보하는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블록 형태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것은 블록 개발 시 블록의 최소, 최대 개발 길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가령 3개 이상의 블록을 개발 시 블록 내 도로를 폐도 불가한다는 방침 등이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서울과 달리 우리 부산은 장기적 공급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난립해 있는 수많은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예정 구역들 중에서 수급 조절이 필요한 곳은 투자를 지향하고 공급이 필요한 곳들 중에서 개발 호재가 있거나 현재 및 미래의 입지 프리미엄이 높거나 높아질 곳을 선정하여 선별적 투자를 하여야만 실패하지 않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2030 정비기본계획상의 생활권 계획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적으로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에는 예정구역이 난립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황기에는 사업의 진척이 안 되어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민간은 돈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단계가 초기 단계일수록 더욱더 그러하다. 끝.